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1분기 때 사놓고 2분기 때 실적이 갑자기 뭐야 이거 갑자기 280억 찍던 회사가 69억이네 하면서 나쁘네 하면서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왜? 원래 1분기와 3분기가 좋은 회사고 상대적으로 2분기와 4분기는 열악하니까. 그렇죠? 이게 안녕하세요. GB투자 아카데미의 GB입니다. 오늘은 동원 FMB라는 종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적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투자를 하시면서 기업의 실적을 많이 보시는데 실적을 잘못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도 엄연히 실적 주기라는 게 있고 그런 주기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계절적 실적 주기 파악이 중요한데요. 각 기업마다 또는 업종마다 성수기와 비수기 시즌이 엄연히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어릴 때 막 행복합니다. 행복지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가면서 행복지수가 조금 꺾일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러다가 대학생 되면은 다시 좀 올라가고 직장인 되면 푹 꺾이고 그렇다가 또 다시 좋은 날도 있고 또 나쁜 날도 있고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인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가 가지고 유아기 때 만약에 내가 대출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은행에서 요때 내 소득 수준을 기반으로 대출을 내줄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경제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기죠. 경제적으로 아주 취약한 시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분명한 거는 요 시기와 성인이 된 요 시기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죠. 뭐가? 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이 유아기 때는 빵원 나오는 거고 성인 때는 뭐 그래도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안 좋은 시기에 판단하면 당연히 뭐 대출 금액도 그렇고 그 사람의 가치가 안 좋게 보이겠죠. 근데 좋은 시기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서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도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기업도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죠. 처음에 기업이 이제 딱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막 성장기를 거쳐요. 그리고 이제 성숙기, 정체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쇠퇴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도입기, 그 다음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거친단 말이에요. 기업에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당연히 이 시기와 이 시기의 가치는 다를 거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늘 근데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업에서 요 사이클보다 한 사이클 작은 게 있어요. 실적 기준으로. 당연히 1년 기준으로만 그냥 바라볼게요.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은 이 기업의 2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은 실적이 1분기 때 좋은 거를 보고 사고요.
나쁜 거를 보고 파세요. 그리고 또 다시 3분기 때 사세요. 그리고 4분기 안 좋을 때 또 파세요. 그래 놓고 와, 난 가치 투자자야. 봐, 난 실적에 따라서 움직였어. 이게 약간 한번 생각해 볼게 웃기잖아요. 안 좋은 거 파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사이클이 이 기업이나 이 업종 자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라면은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구조적으로 이게 매년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잘못됐겠죠. 반대로 해야겠죠. 이때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 팔고 실적 나빴을 때 사고,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특정 기업들은 제품, 상품, 서비스에 따라서 1년을 구성하고 있는 분기별로도 성수기와 비수기 시즌이 있다. 꽤 많은 기업들이 이 영향권에 있다라고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기업 실적을 파악할 때 전년 동기 대비, 정기 대비를 꼭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오늘 동원 F&B라는 종목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는데 숫자를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원 F&B, 네, 동원 F&B 화면으로 넘어왔죠.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로 다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랑 함께 이제 한번 찾아보실 게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매출액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4천억 원이 넘어가는 월이 몇 월에 있는지 어느 분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9월, 3월, 9월, 3월, 9월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6월하고 12월은 구조적으로 지금 2017년도, 19년도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기업은 보시다시피 3분기, 1분기, 3분기, 1분기, 3분기는 매출액이 다른 분기보다 높습니다. 구조적으로, 계절적으로. 그쵸? 엄연한 사실이에요. 지금 숫자로 보고 있으니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9월, 3월, 9월, 3월, 9월 유독 높죠. 그럼 이 기업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동원 F&B는 보시다시피 국내 참치캔 시장 1위의 종합식품 회사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현재 한 80% 정도 되고요.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독점이에요. 거의 독점. 뭐 장단점도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제 실적 주기로만 한번 보자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의 특징은 1분기와 3분기의 실적이 항상 좋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치캔 회사잖아요. 언제 가장 많이 매출이 올라올까요? 그렇죠. 설날이나 추석 때 선물 세트에 항상 참치캔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분기와 3분기 때 대부분 매출 자체가 더 많이 올라오겠죠. 팔리는 것도 많이 팔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1분기 때 사놓고 2분기 때 실적이 갑자기 뭐야 이거 갑자기 280억 찍던 회사가 69억이네 하면서 나쁘네 하면서 팔아버리면 안 되겠죠. 왜? 원래 1분기와 3분기가 좋은 회사고 상대적으로 2분기와 4분기는 열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서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그냥 팔아버리세요. 그냥 뭐 비교도 없이. 그래서 실제로 6년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아까는 17년도, 18년도, 19년도를 봤잖아요. 더 길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6년 동안 꾸준히 6월에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좋고 9월에는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지금 6월하고 9월만 여기서는 비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은 설날하고 추석 때 상품 자체, 선물 세트 등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1,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계절적 영향을 가진 실적이 달라지는 기업들이 또 누가 있나? 여름 하면 생각나는 기업 뭐예요?
그쵸? 에어컨 만드는 회사들이죠. 그러면은 겨울은요? 당연히 뭐 보일러, 뭐 봄이면요? 뭐 황사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패턴들의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내가 단순히 그냥 뭐 실적이 나빠졌다 좋아졌다만 가지고 이제 뭔가를 판단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아주 좋은 접근 방법이긴 한데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제품 특성상 1분기와 3분기가 보시다시피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2분기와 4분기는 상대적으로 비수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정기 대비가 아닌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증감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많은데 위에서는 설명을 다 안 드렸는데 보시면은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6월과 9월만 비교했을 때도 6월에 어쨌든 매출액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9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재밌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기업의 매출은 당연히 P와 Q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양하고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격만 올라가고 양은 다운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챙기다 보면은 이제 나만의 또 가이던스를 만들 수 있고 그 가이던스와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내 성향에 맞게 이거를 조절하면서 막 가져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가져 놓을 수 있다는 거는 내 투자 성과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편향되게 의견만 듣고 그냥 덥석 사버리고 막 남 탓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결국엔 애널리스트들은 여기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한데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이렇게 다 구간별로 따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1분기 사상 최고 이익에 환호합니다. 당연히 1분기 이익 좋으니까 좋다라고 보고서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2분기 일부 업가 상승 언급 및 호실적 기대. 그런데 주가는 약 조정 진행 후 횡보하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 방향성 유지, 호실적 계속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미 하락 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대응하면 사실 늦거나 뒷북칠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방향성 자체를 반대로 잡을 우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고서 중에 분명히 의미 있는 정보들도 많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고서 중에 내가 가릴 건 가리고 버릴 건 버려버리면서 생각을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내가 봤을 때 3분기 이게 전혀 좋게 부를 상황이 아니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썼네? 이런 거를 필터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 지식이 쌓다 보면은 필터링이 가능하고 그 필터링이 가능하면은 내가 정보를 재조정해서 조금 더 나한테 보수적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러프하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간다거나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내 자산 배분이라든가 자산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안 해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냥 듣기만 하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사실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따라만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은 동원 F&B를 기준으로 기업의 실적 시즌,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계절적 뭐 실적 주기, 성수기와 비수기를 명확히 파악하자 그런 구조를 가진 업종과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씩 알아가면서 내가 알매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거는 나한테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한두 개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랑 같이 무기를 한두 개씩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자가 돈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워지시는 포인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린 거고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투자해가지고 다 함께 부자 되고 알아가는 재미도 즐기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